RS5 휠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S5 휠의 스펙을 보면 타이어는 275에 30에 20R이고요. 그리고 휠 스펙 같은 경우는 20R에 그다음 림 사이즈 225고요. 그 다음에 5홀, 그 다음에 볼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PCD로 112mm입니다. 그리고 옵셋은 22mm로 플러스 옵셋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면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정면에서 보는 이미지로 구해서 이제 그 세팅 값에다가 얹어 넣을 계획입니다. 먼저 휠 스펙을 정리하자면 편평비를 구해야 하는데요. 편평비는 지금 보이는 275에 30에 20R 이 기준으로 편평비를 만들 겁니다. 275는 타이어 트레드를 말합니다. 타이어 폭이죠. 그래서 타이어 폭의 그 다음 30이라는 거는 사이드월의 30%를 얘기를 합니다. 그 30%라는 거는 275mm의 30% 정도의 높이라는 것으로 해서 곱하기 0.3입니다. 이 수치가 뒤에 뭐 40이면 04가 되고 20이면 02가 되겠죠. 무조건 앞에 0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위아래 단면이 생기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20R, 20인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수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25.4mm를 20에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앞서 편평비 기준으로 했을 땐 165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인치 변환에서는 계산기로 했을 때 5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RS5 휠의 편평비는 673이 됩니다. 자, 그럼 이 편평비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 편평비 값을 가지고 기본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할 것은 휠에서 들어가는 5홀과 그 다음에 림포, 그 다음에 PCD 값, 그리고 이제 편평비 이걸 가지고 도면에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제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편평비, 그러니까 수직선을 하나 긋고 이 수직선의 크기를 인포메이션에서 어트리뷰트로 확인을 하고 673을 타이핑합니다. 자, 673이 타이핑되면 이 피봇 값을 센터 피봇으로 수정을 하고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허브 축 중심선에 스냅으로 연결해서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위치시킨 사이에서 양 끝단에 라인을 하나 그어서 현재 타이어의 편평비 높이까지 이동할 거리를 확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선에 딱 맞게 타이어의 윗부분이 딱 맞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사이드 트레이드와 그 사이에 점을 이제 센터 기점으로 해서 커브 섹션을 이용해서 잘라서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 자, 이후에 타이어의 지금 가이드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빨간색 부분의 타이어 월, 이 세 부분을 잡고 센터 피봇을 해서 가운데 맞출 건데, 현재 이 타이어 가이드에는 그 키포인트 값이 없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지정을 해서 키포인트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키포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컨트롤에서 컨트롤 편집창 클릭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키포인트를 조절을 할 건데요. 여기서 체크된 부분을 키포인트만 남겨놓고 전부 다 꺼줍니다. 그리고 고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현재 여기서 생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도면을 갖고 올 때 기본 메모리 값이 지워져서 이게 복권이 안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라인 그 툴박스에서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해서 양끝단을 지정을 하고 센터 부분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메모리 값이 지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라인을 양쪽 끝단에 해서 키포인트 값, 중앙 값을 확보를 합니다. 위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새로 생성을 해서 중앙 부분을 키포인트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옵셋 중심 라인하고 트레드 폭 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서 수직선을 하나 더 올려서 위치값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때도 수직선을 하나 만들고 그 수직선에서 지금 편평비 값의 지정값으로 만들어진 라인까지 교차를 시켜서 커브 섹션으로 잘라내서 위치를 다시 확보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중심하고 이동될 그 위치 가이드까지의 포인트가 정확하게 정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커브 섹션으로 선택을 하고 끊어서 위치값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타이어 가이드에 있는 피봇을 중앙에 갖다 주고 무브를 이용해서 컨트롤 스냅 해서 딱 붙여줍니다. 이러면 이제 타이어의 폭이 편평비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가이드에서 저 빨간색 라인은 그냥 익스텐드를 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익스텐드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라인을 하나 그어서 똑같이 자 키포인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먼저 레이어에서 타이어 부분의 레이어에 어사인을 해주고 다시 선택한 다음에 키포인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컨트롤 패널 편집, 그래서 오프를 해주고 고를 해주면 키포인트 값이 사라졌습니다. 자, 키포인트를 다시 살리고 싶으면 똑같이 디스플레이에서 다시 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 가이드라인은 편평비 값에 맞게 수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가이드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CV 값 나온 건 똑같이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컨트롤 편집창에서 오프를 해주고 고 해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후에 이제 휠 위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림 끝단에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삭제되어 있는 키포인트 값을 원복을 할 때는 똑같이 디스플레이 컨트롤에서 자기가 필요한 포인트를 체크를 하고 고를 해주면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 가이드 라인은 편집하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림의 이제 위치값을 정해야 하는데요. 자, 림 폭은 20인치였기 때문에 미리로 붙이면 25.4mm를 곱해줌으로 해서 림의 위치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림 이제 지름이죠. 508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선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윈도우에서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윈도우 인포메이션에서 인포메이션 윈도우, 자, 어트리뷰트 값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507.9인데 현재 508이기 때문에 얼추 맞긴 하지만 정확하게 508을 타이핑하고 치수를 확인합니다. 자, 센터 피봇을 한 다음에 위치값을 확인을 하고, 자, 다시 가이드라인을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확대를 해보면 0.12mm까지 0.3mm 정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똑같이 라인을 하나 세워서 커브 섹션으로 잘라주고 이동할 위치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현재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곡선 부분의 엔드 값에 위치한 커브들만 확보를 하고 CV를 피봇 값을 정렬을 해주고 무브에서 스냅으로 올려줍니다. 자, 그럼 아랫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은 뭐 이건 가이드라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무방하고요. 뭐 익스텐드나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어줘도 무방합니다. 저는 위가 맞아졌으면 아랫부분까지 동일하게 가기 위해서 피봇을 센터의 중심에 이동을 시켜주고요. 자, 에디트에서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미러로 해서 XY 체크를 해주고 고 해주면 하단으로 이동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하단에 미러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상단의 원본하고를 선택을 해서, 자, 반대쪽에 옮길 건데 일단 반대쪽에 옮길 부분에 있는 잘못된 커브 플랜지면은 삭제해 줍니다. 위아래 모두 삭제를 해줍니다. 자, 선택한 플랜지 라인들은 삭제를 해줍니다. 자, 삭제를 해준 다음에 변경되어 있던 플랜지 라인을 모두 선택을 해주고 아랫부분도 선택을 해줍니다. 이 선택한 후에는 피봇 값을 센터 중심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자, 옵셋 값과 허브 값이 교차되는 센터의 중심으로 피봇을 이동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트로 가서 에디트 듀플리케이트 미러에서 XZ 값을 체크를 해주시고 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동했을 때 이 상태에서 바로 무브 명령어를 쓰고 Alt 키 스냅으로 중심에 이동시켜서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플랜지의 편평비 값 20인치에 맞는 위치 값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에 이 동영상에는 나오진 않는데 이거는 이제 20인치를 맞춘 거고요. 그래서 양쪽 앞뒤 플랜지 사이의 간격을 22.8mm, 228mm로 간격을 맞춰주세요. 이 플랜지 림폭을 맞춰주지 않으면 스포크를 만들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현재 허브 축에
스냅을 걸어서 수직 라인을 하나 맞춰준 다음에 5홀에 관계된 홀의 위치값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볼트의 중심축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볼트의 중심축을 잡으려면 라인을 이용해서 볼트의 단면에 수직선을 하나 잡아주고요. 그리고 볼트의 단면에 다시 수직선을 하나 잡아서 센터를 확인해 줍니다. 자, 지금 여기서 56을 키핑하는 거는 PCD 값이 112이기 때문에 지름으로換산을 해서 반지름인 56을 세팅을 해주고 볼트 홀의 그 중심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확인한 다음에 중심이 일치되지 않으면 볼트의 위치를 56mm 센터에 맞게 수정해 줍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센터 옵셋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22mm 옵셋을 해줍니다. 자, 화살표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22를 타이핑 해줍니다. 자, 엔터 하면 정확하게 디스크 헤드와 옵셋 라인이 일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2mm 옵셋을 했는데 디스크 헤드가 일치되지가 않으면 디스크의 헤드 부분을 22mm의 옵셋된 라인에 이동을 시켜서 정렬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휠의 그 재원에 맞게 도면을 세팅을 다 완료를 했고요. 이 옵셋 값에 정렬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스포크 값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꼭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가이드라인은 이제 삭제를 해주시고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센터 부분은 남겨놓고 앞으로 빼줍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우지 않고 허브 축과 볼트 중심 축에 라인을 하나씩 걸어서 위치값을 표시해 둡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면 현재 보이는 이 박스는 인도 경계석 높이입니다. 경계석 높이를 이제 주는 이유는 타이어와 휠이 경계석에 주차를 하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시해 놓는 거고요. 현재 라인은 그라운드 라인입니다. 도로의 지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세팅이 된 전체적인 도면을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타이어 가이드라인의 중심선에 맞추고 피봇을 중심선에 맞추고 하단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중심부에 맞춘 다음에 무브 명령어를 통해서 그라운드 라인과 일치를 시켜줍니다. 자, 이때 그라운드 라인에는 좌우로 이동해서 붙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그라운드 라인과 타이어의 트레이드 부분이 딱 맞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타이어의 기본 세팅 값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중요한 부분,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 타이어 폭이 275mm이기 때문에 현재 편평빛 값에서 좌우로 275mm를 타이어 가이드를 다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림폭은 228mm이기 때문에 림폭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서 도면 세팅을 완료해 주시고요. 지금 플랜지면하고 경계석의 이제 위치를 보면 그 스포크 가이드 라인과 타이어 폭보다 이 림이 밖으로 나가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림이 타이어보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경계석과 주차할 때 경계석의 휠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어 가이드라인, 스포크 가이드라인 안쪽에 이 휠 림앤 가이드가 위치가 돼 있어야지 설계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이드보다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모델링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스포크 가이드라인입니다. 스포크 가이드라인은 경계석보다 어쨌든 이 스포크 가이드라인도 들어가야 하는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위해서 이 스포크의 섹션을 좀 더 볼륨감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절대로 경계석 기준으로 해서 경계석보다 상단 부분은 이제 더 볼륨을 줄 수는 있지만 경계석 기준으로 하단 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절대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스포크 가이드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맞추지 않으면 설계 규정이라든지 상품성에서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더 돌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델링을 완료해야지 이 경계석보다 아래에 있는데도 스포크 라인보다 튀어나와 있다 형태가 그러면 그거는 제품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엔지니어 쪽에서도 이거를 승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양쪽의 의견을 잘 수반을 해서 중간에 가장 합당한 모델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 세팅이 완료가 되면 673 편평비 기준으로 673에 합당하는 라인, 가로 라인을 하나 그어줍니다. 자, 이제 그림을 세팅을 하는 건데 그림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하나, 사이드 뷰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673mm 짜리 이제 가이드를 만든 것을 센터에다 하나 놓아주고요. 그리고 다시 가이드라인 앞으로 하나 빼주고요. 그리고 복사해서 하단부에 하나 더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중앙의 가로선 673mm를 복사해서 위아래 붙여주시고요. 수직으로 양쪽 끝단을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편평비에 준하는 정사각형 673mm의 정사각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그림을 불러와서 이 박스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집어넣기 전에 서클을 이용해서 이 673mm의 편평비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키포인트 툴박스에서 서클 하나 해서 중심축에 컨트롤을 이용해서 스냅을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지면 윈도우 인포메이션에서 어트리뷰트에서 673의 반절인 365를 타이핑을 해서 원의 지름을 지정해 줍니다. 이유는 이 서클은 지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반지름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673의 반지름 사이즈, 673mm의 반지름 사이즈로 타이핑을 하고 서클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편평비가 딱 맞는 원이 사이드 뷰에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이드가 이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에서
RS5의 필 이미지를 불러오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에디트로 들어가면 카메라 이 메뉴가 있는데, 이 카메라 메뉴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뉴에서 롱 메뉴가 체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메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롱 메뉴를 체크를 하고 카메라로 들어가서 카메라에서 네임이 레프트로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하면, 현재 화면 레프트와 이 편집창에서의 레프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미지 플랜을 클릭한 다음에 퍼스펙티브에서 레프트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레프트 뷰가 아니라 그냥 퍼스펙티브에서 레프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퍼스펙티브가 아닌 레프트 뷰에 들어가서 세팅을 하기 바랍니다. 이미지 플랜을 클릭을 하면 어디들을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럼 이때 나오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불러들이기를 명합니다. 이미지 체크해 주시고요. 열기. 이렇게 불러져 있는 이미지는 너무 밝기 때문에 이 바탕화면 채도로 맞추기 위해서 이미지 플랜 파라미터를 클릭하시고 RGB 뮤트의 컬러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편집창에서 있는 스포이드 마크를 체크를 해서 바탕화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의 회색 밝기와 동일한 채도의 이미지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제 그림을 선택하기 위해서 팔레트의 픽에서 그림을 선택하는 툴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 그림을 이 서클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보면 편평비 라인에 보는데 타이어의 외곽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휠의 인치인 20인치 R로 다시 변경을 해서 도면과 그림이 딱 만날 수 있게 세팅을 다시 합니다. 이때 서클을 선택을 하고요. 윈도우에서 윈도우 인포메이션으로 화면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트리뷰트에서 20이기 때문에 508의 반절 254를 타이핑하고 센터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휠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휠의 경계를 이제 중심을 이동을 해서 저 서클 안에 딱 맞게 크기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픽에서 그림을 선택하는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COS에 있는 노란 화살표 있는 부분을 꼭 눌러주면 이렇게 히든 창이 튀어나오는데 COS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느 창에 있든지 간에 노란 화살표가 있으면 히든 메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1초 이상 지그시 누르면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미지를 선택하는 툴을 선택을 하고 툴을 선택한 다음에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대한 피복 값이 형성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move 명령을 주면 move 컨트롤 창이 활성화가 되고 이때 가운데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하얀색으로 활성화가 된 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컨트롤 누르고 도면의 중심으로 스냅으로 붙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냅이 붙는 걸 보셨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중심 세팅을 위해서 set pivot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set pivot 명령어를 주면 피봇을 드래그해서 그림에서 보이는 휠에 위치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피봇을 중심, 이 아우디 마크의 가운데로 이동을 시키려면 자, set pivot 명령어를 주시고 드래그해서 휠의 한가운데, 여기서는 아우디 마크의 교차된 한가운데의 픽셀 중심입니다. 거기에 피봇을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줍니다.
이때는 뭐 스냅 기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마우스로 잘 조절해 주시고, 이동 후에 무브 명령어 다시 한번 가운데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주변 중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컨트롤의 우측 상단 컨트롤을 클릭하고 바탕화면에 클릭을 해서 스케일을 통해서 그 컨트롤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휠의 이미지가 이제 서클 안에 20인치짜리 서클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상단 부분은 딱 일치가 됐는데 하단 부분이 조금 일치가 안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자, 이럴 때에는 마우스를 하지 마시고 선택을 해서 이동할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윗방향으로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3번 정도 눌러주면 한 1픽셀 정도 남겨놓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픽셀 하나 걸린 거와 윗부분에 픽셀 하나 걸린 거 동일하게 세팅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좌우도 마찬가지로 픽셀 하나씩 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 스케일 컨트롤을 체크를 해주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 스케일을 해서 인치 안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도면과 이미지의 세팅이 완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